김병기가 하나의 장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양반 집안이 정말 하나의 장르가 아닌지를 굉장히 의심하게 되는 게 이 차남의 숭실대 그 편입 예. 요 과정에 총장한테 직접 부탁을 했다. 글쎄 말이에요. 아니 저는 이런 일 보면 말이죠. 숭실대 입장에 참 곤혹스럽겠어요. 그리고 숭실대 동문들은 또 얼마나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할까 싶은데 아무튼 숭실대에는 매우 독특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계약학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어요. 네네네. 야, 계약학과라는 게 있어. 저는 부동산 계약학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건 이제 계약학과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이 아들을 이제 편입학을 하려고 했던 것이 경영혁신학과인데 예. 여기에 편입을 하려고 하면 기업에 10개월 이상 다니는 증거가 있어야 여기 과에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자 뭐 중소기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회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중소기업에 또 10개월 동안 다녀요. 예. 아무튼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숭실대 총장도 만나고 해서 그래서 숭실대의 경영혁신학과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야,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숭실대는 또 무슨 죄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따져보세요. 지금 이 김병기 의원 장남은 그렇게 국정원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안 되니까 그 부인이 그러니까 장남의 엄마죠. 예. 국정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막 따지고 왜 우리 애를 이렇게 뭐 차별을 하느냐 왜 불이익을 주냐 그래서 결국 들어갔어요. 그 국정원 들어간 아들이 아빠 보좌관한테 전화 걸어서 저기 뭐 인도 저기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 만난다는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기를 아빠 찬스 이용해서 보좌관한테 국정원 직원으로서 비밀 누설을 한 거예요. 그 장남은 그랬어요. 차남 숭실대 들어갈 때 뭐 총장 만나고 물론 숭실대에서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청탁한 의혹이 있고 숭실대가 같은 그 동작구예요. 지역구에 동작구. 지역구예요. 아, 네. 지역을 거의 동작을 그냥 김병기 성처럼 김병기 영지처럼 지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하나. 숭실대 입장에서는 네. 이럴 때 김병기 의원이 와서 뭔가 부탁을 하면은 참 곤욕스럽게 했어요. 그럼요. 왜냐면 어떡해. 아쉽거든요. 김병기 네. 의원 도움받을 일이 많거든요. 아니 그리고 김병기 의원한테 나중에 밉보이면 그럼요. 대학 입장에서도 좀 깝깝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특히 총장 같으면 대외 관계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근데 그 우리 지역구의 실세 의원이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참 숭실대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의원님 여기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잘 보살펴 드려라. 좀 살짝 밑에 직원한테 얘기했겠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도와드리라고. 아니 그 차남이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빗썸 그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두나무에 원래 아들까지 만나서 부탁했는데 아마 두나무 무슨 이유인가 안 뽑아주니까 두나무 문 닫겨야겠다. 그래서 막 송곳질이하고 보좌관들한테 야 두나무 업비트 문제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질의하고 빗썸 거기 넣고 와 이게 근데 이 아들은 말이죠. 그 둘째 아들 지금 이제 30 뭐 초반 중반 그렇게 되는 나이일 것으로 93년생. 보이는데 예. 그러면 33이네요. 예 그런데 아니 대학도 아빠가 다 해줘. 취직도 아빠가 다 해줘.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지금- 캥거루 패밀리예요 여기는. 이게 지금 골 때리는 게요. 뉴스타파 보도를 제가 인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아들이 93년생이래요. 네. 21살이 되던 2014년에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헬프 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아 말레이시아를 가요 또? 저는 태어나서 헬프 대학교라는 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과문한가 봅니다. 자, 이 대학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명문대와 연계된 편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중간 다리로. 그래서 헬프대에서 2년을 공부를 하면 다른 해외 대학 3학년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요 헬프대를 2년 다니다가 2017년에 켄터키주 렉싱턴에 있는 켄터키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답니다. 네. 전공이 수학이었답니다. 예. 오. 그런데 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답니다. 이 대학에 이제 편입을 해서 2017년 편입을 해서 가을 학기를 다녔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복무로 휴학을 했고
복학해서 2020년 가을 학기를 이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1년 다닌 거죠. 네. 2021년 봄 학기까지 등록은 했는데 학기를 끝마치지 않았다. 왜 즉 그렇죠? 편입을 했으면 2년이 남았으니까 3학년, 4학년이니까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2학기만 마치고 새 학기째 학기를 마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안 나왔다는 거죠. 등록금이 없었나? 몰라. 그 학업을 중단했답니다. 네. 학업을 중단했는데 그 해 말에 김병기가 숭실대 총장을 찾아가서 편집 방법을 물은 겁니다. 아. 자, 제 느낌은 저는 엄마니까 엄마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아빠도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우 얘 어디 넣어봐야 공부 이렇게 안 하고 이러는데 외국 대학교 학교도 안 다닌다 그러고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21세에 대학을 입학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뭔가 하지 않은 기간이 좀 있었다는 예, 소리잖아요. 적어도 1, 2년 그렇죠. 뭔가 예. 부모 공백이 입장에서는 있었네요. 마음이 탑니다. 아유 네. 저놈의 자식 저거 정신 안 차리고 저거 군대를 던지죠. 대학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아 여기 좋대. 아 한국에서 대학 어떻게 가. 공부 안 했는데. 아 그래 외국 알아봐. 아, 안 다녀 애가 막 연락도 안 돼. 그럼 부모 마음 어떻다? 야 한국으로 끌고 와. 한국으로 끌고 와서 어디 맞아. 좀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좀 눈앞에서 애를 좀 감시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부모는. 네. 그래서 숭실대를 알아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드는 거죠.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박 선배 추정도 들어간 거지만 제가 볼 때 확실한 거는 이 차남이 뭔가를 이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니다가 켄터키 사실 그때 수학 전공한 것 때문에 빗썸 들어갈 때도 거기에 수학 수학을, 전공자 예. 우대한다 그래서 그걸로 네. 뽑아준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거기 다니다 왔고 여기 또 편입했고 결국은 그렇게 아버지가 힘써서 들어간 빗썸도 채 1년을 안 다니고 그만뒀다고 맞습니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차남이 뭔가 일을 진득하니 길게 하는 스타일은 최소한 아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부모가 얘의 진득하지 못한 것 때문에 뭘 좀 많이 서포트해 주려고 했다. 네. 거기까지는 인지상정일 수 있죠. 근데 서포트 과정에 과연 비위나 탈법이나 뭐 불법이 있었다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득하지 못한 경우에 되게 천재적인 사람도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네. 이제 이런 사람이 천재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재건 내 자식이 천재건 천재가 아니라 약간 등신과이건 남의 어떤 직장에 취직을 시킨다거나 남의 학교에 아이를 넣는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 공적 과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공식적인 과정을 안 지키고 뭔가 새치기 하거나 불법을 하면 네. 반드시 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자제들이 의대 들어가 한 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갔을 때 의대를 못 들어간 다른 피해자가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 김병기 의원의 이 아들을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디다 쉽게 말해서 꽂는 이 과정을 보면 김병기 의원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정말로 낱낱이 다 동원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역구에 있는 대학, 그 대학의 총장을 만나서 그렇죠. 우리 애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아는 그런데 여기 입학하려면은 기업체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또 중소기업 사장한테 우리 아들 넣어달라고 한 거 아닌가. 그 네. 중소기업에 이제 아마 네. 직함에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네. 중앙일보가 그 사람을 키맨으로 꼽은 적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권에 아마 줄을 많이 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돼 있던데 네. 그런데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이 바로 그 중소기업 자기 차남을 10개월 동안 이제 일하게 해준 그 중소기업 회장한테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그 대목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김병기 의원은 지역구 내지는 자기의 관할 상임위 이런 거에 소위 나발이의 권력을 아주 굉장히 활용했다. 기억났다. 예. 그 기업이 지능형 교통 체제를 만드는 회사래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또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에 김병기 맞아요. 의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뭐 정부의 그 이 뭐죠? 공사를 많이 따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할권이 도로공사에 있는 거냐 국토부에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갖고 김병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도 나왔는데 네. 그 질의를 해준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의원이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무위로 옮겨서는 정무위가 네. 그런 금융 관련된 소관인데 빗썸 네. 아들 넣고 업비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렇죠. 굉장히 거의 문 닫아겠다는 각오로 했던 그렇죠. 질문했고 그다음에 자기 동작구에 있는 보람의 병원 가서 가족들이 또 황제 이전 받았고 네. 정말 지역구와 자기 나와바리 예
아주 혜택 같은 거를 쏙쏙 빼먹는 체리피커 그러니까. 같은 그런 양태를 보였어요. 내 자식 채용해주고 내 자식 도와준 사람의 기업은 도와주고 내가 부탁했는데 나 쪽팔리게 안 받아준 데는 문 닫게 하겠다. 이런 태도가 우리는 여기서 유추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 자기하고 안 좋게 나간 보좌관을 쿠팡이 얘를 취업시켜줬어? 대표 와. 그래서 70만 원 세 사람이 70만 원 밥 먹으면서 자 저기 대외 담당 잠깐 나가 계세요 하고 서류 보여주면서 사실상 이 보좌관을 자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밥그릇 찬 것 때문에 보좌관들의 분노가 결국은 임계치를 넘어서 이제 오늘날 이 사태까지 그렇죠.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